안녕하세요. 아쿠용 로드점 원장 젠입니다.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긴 롱머리는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이분이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컬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굴렁굴렁한 그런 느낌의 그런지한 스타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저번에 컨텐츠에는 아시겠지만 탈색머리셨어요. 염색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뭐 머리를 하셨는지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지만 그 과거를 돌아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하신 게 어떤 거세요? 최근에 한 1년 전에 파마? 파마. 믹스펌 어, 하는 거? 파마 1년 전에 한 번, 염색은? 네. 염색은 한 3년 전에 했었던 것 염색은 같아요. 3년 전에. 탈색을 하신 건 아니죠? 네. 뭐 이렇게 색깔 바꾸시거나 굉장히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거나 그런 건 네, 아니시고. 그런 거. 집에서 염색한 적은 없으시고. 네. 자,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모질이 보면 굵은 편은 아니에요. 가는데 곱슬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시시하죠, 항상. 네. 맨날 부시시하고 앞머리 특히 막 지저분하고 비 오면 네. 막 이런 분들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 욕구는 위에 깨끗한 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컬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가 파마를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위에 곱슬을 피는데 달라붙는 거예요. 사실 달라붙는 걸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곱슬이 엄청 심해서 그분은 좀 숨을 죽이고 싶다 싶으신 분들 빼놓고는 위에는 그래도 볼륨 살리고 싶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우리가 펌제의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도 디자이너 겸 파트너들이 있지만 향후 제가 봤을 때 10년 안에는 파트너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펌제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냥 원터치를 한 번에 발라서 시간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 펌제를 일부러 사실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가 뭐냐면 1인 미용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손님 한 분 오시고 두 분이 오시고 세 분이 오시면 다 못 하세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연화 때문이겠죠. 연화의 체크를 봐야 되고 시간을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연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연화를 발랐어요. 뭐 염색거기 오셨는데 기다리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발라놓고 바로 염색을 들어가시고 커트를 하셔도 돼요. 왜?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위가 엄청 건강하고 밑에가 손상이 많이 나는데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탈색을 하지 않는 조건 한에서 그 탈색도 머리가 굵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얇거나 그러신 분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 열처리를 하고 나왔는데도 아예 곱슬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위에다 샵에 있으신 건강물을 그냥 다 덧바르시면 돼요. 그럼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름하에 완타치 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제 뭐 교육생들한테 많이 배포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이 우선 좋고요. 우선 디자이너가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거죠. 컬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특히 1인 미용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높은 시너지, 고객을 중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완타치 펌을 시술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땐 레이어드 커트를 할 건데 길이는 안 자르고 싶으시죠? 네, 어, 길을 많이 안 가요. 길이는 자르고 싶지 않으시다니까 레이어드를 내서 롱 레이어드를 해서 지금 층은 턱선 정도 해서 이만큼의 층을 내서 컬을 걸겠습니다. 하지만 밑에는 가볍게 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머리가 앵겨야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처럼 뭐 허쉬컷 요즘에 보시면 너무 난리잖아요. 근데 그거 손질 잘하시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침이 너무 바쁘고 저녁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쁜 머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밑에는 좀 무겁게 위에는 가볍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님이 원하는 건 길이를 자르지 않는 거고요. 위에 레이어들은 턱선까지 한 이 정도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언더는 층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롱머리는 앵겨야 되기 때문에 쉐입을 절대 가볍게 하지 않아요. 어떤 허쉬컷이든 어떤 머리든 보기 좋은 머리가 이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손질을 못하면 이쁜 머리가 아닙니다. 그건 다시 클레이밍의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머리가 좀 퍼져야 되기 때문에 U자 라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자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정리 정도만 해서 U자 라인으로 자르겠습니다. 떨리세요? 이분도 뭐 모델이시기 전에 손님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처음일 거예요, 사실. 자, 언더는 끝났고요. 자, 미드는 말 그대로 항상 얘기하는 층의 시작점입니다. 5번은 층의 끝 지점이고요. 내가 층을 어떻게 낼 거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자, 미들은 45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5도 진행됐고요. 지금 이렇게만 쳐도 층이 엄청 나 보일 거예요. 사실 이분 두상이요. 사실 되게 이쁘신 두상이거든요. 모난 데 별로 없고 근데 중요한 건 곱슬이 좀 있으시다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베이스 자체는 그냥 온더 베이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커트의 기본적인 건 베이스를 얼마나 알고 진행하냐 아냐냐 차이예요. 근데 베이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파먹을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파먹을 때 항상 보시면 앞이 더 길어요. 어떤 교육생을 가르쳐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습관인 거죠, 자기의. 내가 파먹지 않아야 된다는 습관인데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텐션이 있으면 절대 파먹지 않아요. 그것만 좀 염두하시고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더 베이스는 그냥 말 그대로 두상이 둥그니까 그 상태에서 당겨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꼭 이 사이드로 가면 더 뒤로 당긴다는 거죠. 그것만 좀 유의해서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더 베이스 진행할게요. 자, 베이스 잡고 당겨서 온더 베이스 잡고요. 자, 베이스 잡고 당겨서 온더 베이스 잡고요. 자, 그래서 체킹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실 저 같은 거는 항상 저는 웹 커트와 드라이 커트를 하기 때문에 체킹은 사실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드라이 커트에서 한 번 더 체킹을 할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처음이시면 한 번 더 이렇게 체킹을 해서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것만 커팅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은 미용의 꽃은 항상 얘기하지만 5번입니다. 5번에 따라서 율동감이 틀려지고요. 질감 자체도 내가 어떻게 표현할 때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상 오버를 정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5번은 위에 1cm만 갖고 와서 한번 당겨서 요 정도, 아이고 죄송해요. 요 정도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잘랐죠, 그냥. 자, 그러면 아까 미들이랑 쭉 당겨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 튀어나온 부분 다 자르시면 돼요. 저는 사실 기교가 제 영상을 보시긴 알지만 저는 기교가 사실 많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가위를 돌린다거나 그럼 저한테 사실 잘 안 맞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사실 정적이게 빠르게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보단 제가 어느 정도 이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바탕을 그려드리면 이제 세부적인 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조금 더 생각해서 자기 걸 접목을 시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5번을 들어서 5번은 절대 온더 베이스 하지 않습니다. 항상 5번은 사이드 베이스로 합니다.
보이드바는 왜냐면 머리가 안겨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부분 미들이랑 오버랑 연결된 부분을 커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들어서 언더 사이드 쭉 당겨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다 자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온더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입니다. 이쪽 와서 쭉 당겨서 이거 다 보이는 데는 다 자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자 한 번 더 온더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입니다. 와서 쭉 당겨서 튀어나와 있으면 그냥 커팅 자 마지막으로 자 온도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와서요 쭉 당겨서 커팅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오버의 베이스와 미들의 연결선 언더의 무게감이 자 사이드는 U자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앞에는 좀 잘려요. 자, 연결했고요. 자, 미들을 말 그대로 45도로 진행할게요. 똑같이.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머리가 없어요. 여기가 다. 이미 다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많이 쳐놓은 거예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저는 항상 파마도 그렇지만 커트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지 않으면 파마는 사실 이쁘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고객님한테도 얘기하지만 잘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 이 머리를 잘랐던 선생님도 엄청 잘했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나 저는 누굴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왔을 때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저 미용 실인데 변 별로야. 이거는 서로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꼭 상담할 때 저 미용실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 이 머리를 어떻게 할 텐데 안 될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낫다 제시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45도 잡고요. 앞쪽으로 당겨서 45도 잡고요. 그러면 층의 시작점과 무게가 끝난 겁니다. 자, 이쪽 와서 가르마가 보통 살짝 이 왼쪽이시래요. 근데 뭐 이렇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냥 맞게 넘기시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당겨서 나와서 보이는 데는 다 자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숱이 없어. 큰일 났네. 자, 쭉 당겨서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는 데는 다 자릅니다. 튀어나와 있는 데는. 자, 제가 지금 이게 꺾는 이유는 그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앞에는 쭉 당겨와서 지금 이분이 한 턱선 정도부터 하고 싶으시대요. 그럼 넘겼을 때 귀에 꽂을 수도 있고 묶어도 살짝 밑에만 떨어지니까 그렇게 라인을 정리하고요. 그러면 자, 그랜나르 포인트에서 앞머리 3cm까지 갖고 오셔서 쭉 내리신 다음에 그러면 앞에 라인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보시면 턱선을 조금 길게 잘랐어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곱슬이기 때문에 위에 매직을 피면 길이가 좀 틀려질 거예요. 그것도 계산을 해서 한 거니까 내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자른 겁니다. 일부러. 자, 마찬가지로 들어서 튀어나온 것만 커팅. 자, 반대편으로 오셔서요. 똑같이 맞추면 되겠죠? 자, 쭉 당겨 오셔서 튀어나온 데만 커팅. 마찬가지로
당기시면 안 돼요. 그냥 자연각도는 그대로 오셔서 이렇게 쭉 당기시면 튀어나온 데만 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보면 살짝 길어요. 오른쪽이.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가르마가 정가운데가 아닙니다. 살짝 왼쪽으로 타지기 때문에 넘기면 같은 볼륨의 위치에 딱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을 조금 더 길게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체킹 하셔도 되고요. 굳이 체킹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웨커트 다 진행하시는 디자인 선생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웨커트는 말 그대로 층하고 길이와 위치 확인만 하고 바로 연화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매직을 피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커팅을 해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 이러신 선생님도 계신데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보다는 그만큼 고객님한테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보여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내가 받는 가격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손님들도 아세요. 고객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잘 전달력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완타치 펌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분 홉슬이 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냥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든 펌제인데 베이스는 치오입니다. 베이스는 치오지만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아민이 아닙니다. 주 원료는 치오 베이스예요. 우리가 보통 아민 베이스는 아시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컵에 나중에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치오 베이스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치오 베이스는 잔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잔류를 절대 안 합니다. 이건 사실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잔류를 아민처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헹구고 났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알칼리 정도 제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금 손님이 2명, 3명, 4명 있을 때 이분이 연화를 2터치, 3터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냥 발라놓고 사람들을 일을 다 한 다음에 그때 체크 봐요. 뭐 1시간이 되든 1시간이 반이 되든 무너지지는 않으면 되는 거니까 머리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왜냐면 쉽게 일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의존을 하지 않고 파트너들한테 의존을 하지 않고 지금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파트너를 많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내년은 좀 더 오를 거겠죠. 그러면 그거에 사실 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들이 굳이 없어도 연화만 잘 나오면 되니까 우리가 항상 연화 때문에 모든 걸 다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연화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저 그냥 원터치로 바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어도 그냥 안 할 거예요. 케어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짜서 원터치로 바르겠습니다. 자, 지금 원터치 펌을 다 발랐어요. 아시겠지만 그냥 원터치로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일을 보러 갈 거예요. 손님이 오셨거나 염색이 나오시거나 뭐 상담 손님 오셨으면 그분 상담을 할 겁니다. 자, 원터치 펌은 그냥 발랐어요. 발랐는데 끝이 만졌는데 너무 흐물흐물거린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될까요? pH 밸런스나 아니면 케라틴이나 콜라겐이나 경화제라든가 그걸 발라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분 곱슬이 있기 때문에 열처리 한 15분에 2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랩 씌워서 다시 체크할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로트를 3개를 감아놨어요. 언더, 미들, 오버 이렇게 감아놨고 나중에 15분에서 20분 지나면 하나 풀러볼 거예요. 풀러봤는데 이 로트 크기가 똑같이 나왔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중성 펌제 중에선 이런 펌제를 많이 쓰시는데 그건 아민 계열입니다. 아민 계열. 이거는 베이스가 치오고요. 그러면 pH는 보통 8에서 9, 7에서 8 정도 왔다 갔다 해요. 7.5에서 8 정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곱슬이 펴지면 저는 그냥 사실 헹굴 거예요. 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구나라는 걸 지금 선생님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로또를 말아봤고요. 한 20분 정도 열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체킹을 하겠습니다. 자, 완타치 기본적인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완타치예요. 곱슬이 많든 곱슬이 적든 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곱슬이 많으면 이 상태 곱슬이 만약에 아직도 머리가 휘어 보인다. 그럼 여기에 그냥 선생님들이 샵에 계시는 건강모를 그냥 바르시면 돼요. 손상모 말고요. 뭐 강모가 있으시면 강모는 그 곱슬 부위에 바르시면 머리가 흐물 풀려지면 그때 그냥 헹구시면 될 겁니다. 왜냐면 밑에 머리 분명히 나왔을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 하겠습니다. 지금 열처리 15분 정도 할게요. 15분 열처리가 끝났어요. 열처리가 끝났고 이제 테스트를 볼 겁니다. 테스트 볼 때는 그 로또를 풀어보면 되겠죠. 중성 펌제는 아시겠지만 찝어보거나 늘려보거나 하면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늘어났다. 그럼 과연합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머리를 세우면 그대로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연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 나왔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컬 느낌 나왔죠?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로드의 지름이 크기가 좀 틀려요. 밑에는 좀 루즈하고요. 위에는 좀 강해요. 이유가 뭘까요? 밑에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는 사실 덧방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언더만 샵에 계시는 그냥 건강모를 덧방하고 한 5분 있다 헹구시면 100% 연화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손님이 더 있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셔도 됩니다. 그냥 방치하시고 내가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굳이 언제 헹굴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연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머리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자, 이제 곱슬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곱슬을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자, 곱슬을 펼쳐보면, 자, 곱슬이 잘 펴져 있습니다. 벌써. 마찬가지로 곱슬이 잘 펴져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곱슬이 안 나는 부분이 어딜까요, 사실? 제일 곱슬 힘든 부분. 귀 뒤나 네이플 거예요. 위에는 그래도 좀 빨리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귀 뒷부분, 요 뒷부분만 나오면 저는 그냥 헹궈요, 사실. 여기가 제일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나왔다는 건 이미 연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 마찬가지로 곱슬은요 절대로 찝어보거나 늘려보시는 게 아니에요. 곱슬은 그냥 빗질을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있으면 100% 연화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곱슬 펌 교육생들 받으면 항상 하시는 말이 어떻게 연화 보십니까? 그러면 다 찝어보세요. 곱슬을. 아니면 늘려보시는 분들. 장력 테스트는 곱슬은 하시면 안 돼요. 장력은 곱슬은 펌제를 바르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반대로 빗질을 쫙 내려보면 그대로 곱슬이 없는 상태에서 쭉 펴지면 100% 연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샴푸를 하고 나는데 곱슬이 그대로 살아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연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위에는 매직을 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위에는 빼서 한 번 더 체킹을 해볼게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 위에 곱슬도 어느 정도 잘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샴푸하고 마무리하는 걸 할게요. 근데 저는 지금 언더는 조금 건강하기 때문에 언더만 샵에 있는 건강모를 끝에만 덧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연화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뿌리도 매직이 잘 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보호제 바르고 우선 빨리 말릴게요. 말리고 드라이 컷을 진행할 거니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연화가 끝나고 머리를 말렸어요. 근데 지금 느낌 어떠세요? 너무 어? 머릿결이 어, 완전 부드러워요. 완전 제 부드러워요? 머릿결이 아니에요. 어. 네. 근데 사실 저는 부드러운 거는 둘째치고 가장 큰 조건은 곱슬이 펴지면서 위에 볼륨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봐봐요. 볼륨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완전. 그치. 옛날에는 곱슬을 피면 여기가 이거 확 죽었죠, 이렇게. 네. 어. 이렇습니다. 예,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펌제의 효율성을 어떻게 따지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펌 교육을 하면 이론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좋다고 하니까 이거 쓰고 저기가 좋다 하니까 저거 쓰고 그럼 저희 샵에 뭐가 남죠? 재고가 엄청 쌓일 겁니다. 아마 보통 샵의 장문을 열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0개 이상의 재고는 있어요. 그 재고를 어떻게 소진할 것이냐?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냥 더 빠르는 게 더 좋다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쁜 펌제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싸고 비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잘 쓰냐 못 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떨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이런 느낌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 곱슬은 피긴 하지만 절대 숨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심하신 분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님들이 항상 얘기해요. 다 좋은데 너무 볼륨이 죽어 있어요. 뭐 너무 달라붙어 있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니즈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지금 정확히 한 번 더 얘기하면 완타치 펌 발라서 곱슬은 다 나왔는데 언더 부분이 아직 건강해서 그 부분만 건강모를 더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한 5분 있었죠, 우리. 한 5분 있었나? 끝에? 5분 있다가 바로 헹구고, 이제 지금 매직 피기 전이에요. 지금 매직 피기 전인데도 이제 윤기가 살짝 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직을 피고, 이제 와인딩을 하기 전에 드라이컷을 한번 하고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매직을 다 폈어요. 얘를 다 윤기 면에도 좋고 곱슬기도 잘 펴졌고 볼륨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질감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엄청 가벼워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이분이 숱이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질감 처리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질감 처리는 안 하고 아까 웨커트 쳤지만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드라이 커트를 하고 이제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컷 할 때는 기준점만 아시면 말 그대로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을 절개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아까 곱슬을 폈기 때문에 좀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체킹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쭉 들어 올리면 분명히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이거는 뭐 머리를 잘못 자른 게 아니라 곱슬을 펴서 그 길이가 올라와서 이렇게 길이 차이가 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반을 나눠서 머리는 럭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섹션을 럭비고, 이 섹션을 럭비고, 이 섹션 총 4섹션이 되는 거죠. 네 판넬이 되는 거고 그 부분만 길이만 잘 맞추면 나머지는 위에서 다 똑같이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서 쭉 빼서 뒤집으면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절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감표는 제가 안 할 거기 때문에 할 것도 없고요. 사실 그것만 정리. 다시 한번 들어서 요것만 정리. 다시 한번 쭉 들으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으면 그것만 정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층과 무게와 질감 처리가 다 완성이 됐는데, 제가 우선 질감은 처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그냥 말기를 할게요. 왜냐면 지금 그럼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 정도면 파만 하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걸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와인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디지털 로또를 말았습니다. 말았고요. 세팅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번은 디지털로 했어요. 왜냐면 좀 컬 자체를 엉겨붙게 하고 싶거든요. 네, 뭐 세팅이라고 해서 뭐 엉겨붙지 않는다 이건 아닌데 모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질은 세팅보다는 디지털을 로또 개수가 많으니까 그걸로 조절해서 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로또 많은 거는 맨 밑은 16호고요. 항상 호수를 얘기해달라고 해서.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얘기하지만 호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분 모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다른 모질은 당연히 더 반대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국한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컬이 여기서부터 나면 두 바퀴를 말아야 되나요? 뭐 세 바퀴를 말아야 돼요? 네 바퀴를 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모질이 이러니까 얘는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 데이터는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누가 전달해줄 의미 두 바퀴를 말으면 두 번 컬이 나와요. 뭐 한 바퀴를 발음하면 한 바퀴 컬이 나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머리가 건강하면 건강하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내가 원하는 컬 다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늘어지는 계산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더 적게 들어가는 것도 맞고 연화를 많이 보냐 적게 보냐에 따라 차이도 있고요. 알칼리 연화를 보냐 중성 연화를 보냐 산성 연화를 보냐에 따라서 또 로트 크기가 틀려집니다. 뭐 한동안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손상모인데 극손상모인데 내가 원하는 로트를 이만한 걸 말면 컬이 나온다. 컬이 나옵니다. 젖었을 때. 근데 고객이 이미 손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컬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손질했을 때 그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 느낌을 가지고 연출을 할 수 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머리의 모질에 따라 컬의 능력이 틀려지는 거지. 뭐 이 모질이 이 머리 길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온도는 지금 90도고요. 열처리 한 5분 정도 했어요. 5분 정도 하고 체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간 머리는 되게 빨리 마를 거예요. 왜냐면 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진짜 금방 마를 거라서 그 부분만 제거를 하고 좀 온도를 한 10도, 5도나 10도를 내려서 한 2, 3분 더 한 다음에 체크를 하고 그냥 부직포를 다 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뿌리는 자욱난데는 다 폈고요. 열은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느냐 90도 5분 넣고 80도 5분 넣습니다. 그래서 총 1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와인딩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 건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과수로 중하겠습니다. 과수로. 왜냐면 너무 손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브롬산보다는 과수로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중화를 과수를 했고요. 5분 정도 있었어요. 5분 정도 있고, 끝난 상태인데, 지금도 보시면 컬이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탄력이 있고, 지금 컬이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들어보면 C컬 반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왜 컬이 많아 보이냐? 이유는 다 아시겠죠? 롱 레이어드를 쳤기 때문에 그렇고, 층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분이 한 번도 이렇게 층을 내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뭐 그 전에서 층을 내면 부시시하다 뭐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고 층을 엄청 많이 내서 머리는 여기는 앵기고 얘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손질하는 방법은 분명히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한 번 더 얘기했지만 키포인트는 머리가 숨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착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손질 방법 따로 없겠죠. 그냥 두피 말려서 끝에만 대충 털어 말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막 말렸어요. 막 말렸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이 웨이브가 S가 있는 게 아니라 딱 C컬 반 정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 층이 낮기 때문에, 레이어 층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굴곡진 웨이브가 나오는 거죠. 자, 본인은 봐봐요. 어때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봐도 괜찮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끝이 너무 가벼워서 약간 좀 퍼지는 성질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각 디자이너마다 원하시는 스타일이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퍼지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이유는 손님이 손질을 잘 못해요. 여기서 드라이해서는 이쁘지만 자기가 집에서 하는 건 좀 어렵긴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무거운 걸 추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호에 맞게 손님이 가벼운 걸 원하시면 당연히 가볍게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뭐 무겁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런 분들 곱슬이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손질 잘 못해요. 특히나. 그러니까 차라리 손질할 수 있는 이쁜 머리를 하고 싶은 욕망이기도 하고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보시면 위에 뿌리도 볼륨이 안 죽고 그냥 그대로 살아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다른 기교를 불어서 뿌리를 막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앞머리만 집에서 이렇게 뭐 그룹을 하나 마시거나 그래서 손질을 하시면 뭐 지금처럼 이쁜 뭐 머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앞에 안 봐서 자, 어쨌든 오늘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완타치 펌을 제가 디자이너가 만든 거예요, 사실.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을 보내지 않고 예약을 중복으로 잡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 손님 요리를 할까? 그런 취지에서 사실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펌제를 보면 보통 중성 펌제는 아민 계열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근데 아민 계열은 아까 얘기했지만 세네 번 했을 때 머리가 약간 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늘어지면 어떻게 할까? 방법은 또 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자, 설령 컬이 덜 나왔어도 결은 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주의는. 설령 컬이 덜 나와도 결은 상하지 말자. 결은 한번 상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복구란 말은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두꺼운 모듈을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는 솔직한 게 고객과 더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복구라만 쓰지 않고요. 모질을 좀 개선해 드릴게요. 모발을 좀 좋게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지, 저 복구펌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뭐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고객님들이 가끔 오시면 이제 복구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사실 복구할 능력은 없거든요. 능력은 없고 그냥 이분이 손질이 편하고 이쁜 머리를 하는 게 그리고 내가 어떤 이 펌제를 갖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실 하고 싶어요. 사실 뭐 되게 클레임이 많은 부분은 사실 머리가 상하거나 이제 타거나 녹거나 이런 게 클레임이 많은 거지 컬이 안 나왔을 때는 다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손님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뉜답니다. 타버리면 녹아버리면 절대 그 손님 오질 않죠. 아니면 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시던가 뭐 그러면 또 디자이너나 그런 심리 알잖아요. 한번 그런 충격을 먹으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게
저희도 바이오 리듬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뭐 안 좋은 사건이 자꾸 많아지면 고객님한테 해드리는 게 나중에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클레임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결이 안 상하면. 근데 이제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 누구 탓을 하거나 누구 탓을 하는 것보단 내가 먼저 진단하고 판단하고 결정권을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완타치 펌이지만 롱 레이어드 머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게 편하게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컨텐츠에는 또 다른 뭐 머리를 이용해서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압구정 로데오점 원장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